인사 공약인 출산 육아 수당이 청주시의 참여로 올해부터 도내 모든 시군에서 시행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오늘 학교마다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저출산 여파로 신입생이 급감하다 보니 그만큼 환영 열기는 더 뜨거웠습니다. 기내 음주추태 의혹에 휩싸인 박지헌 도의원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갈 때마다 탈이 생기는 해외 연수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대형마트의 평일 의무 휴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트 노조원 측은 자신들도 가족과 함께 일요일에 쉴 권리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반쪽 시행 우려가 컸던 출산 육아 수당이 청주시의 전격적인 참여로 올해부터 도내 모든 시군 주민들에게 지급됩니다.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곳은 강원과 대전에 이어 충북이 세 번째인데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 나가야겠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충북의 합계 출산율은 0.87명. 여성 1명이 평생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충북의 합계 출산율은 10년 전인 2012년 1.485명이었다가 2020년 1명대 아래로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출산율 제고 방안으로 공약한 출산 육아 수당이 출생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시의 참여로 올해부터 도내 시군에서 동시 시행됩니다. 청주시는 시행 규칙을 개정해 도비 보조 사업의 분담률을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낮춰주겠다는 충청북도의 제안을 받아들여 타 시군과 같은 출산 육아 수당 총액의 60%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차등 보조를 해왔던 부분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또 현안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라고 해서 최종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급액이 1,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고 지급 방식도 변경됐습니다. 올해부터 정부의 부모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시행 첫 해에는 출생아 300만 원을 시작으로 4세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0세 부모급여가 월 100만 원으로 상향되는 내년부터는 출생아를 제외한 1세에서 6세까지 1,000만 원을 나눠서 지급합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을 줘서 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질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임산부가 제일 국가 유공자다 그런 생각, 그것이 없으면 나라가 지금 존립이 어려운 상태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지급액이 줄고 출산과 육아 수당이 하나로 통합되는 공약 축소 논란 끝에 시행에 들어간 출산 육아 수당은 오는 2025년 상반기 보건복지부의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네,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학교마다 입학식이 열렸는데 특히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열렬한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농촌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옛 도심의 초등학교도 신입생이 급감하는 추세인데 그만큼 환영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진기웅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모두 모인 청주 우암초등학교 강당. 부모님과 함께 맨 앞에 앉은 새내기 초등학생들은 긴장 반, 설렘 반입니다. 1년간 함께할 선생님들의 인사에 뜨거운 환호성으로 답하며 새학기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입학식의 주인공 1학년이 된 신입생들에게 입학 증서가 수여되자 선배들은 장미꽃을 건네고 같이 사진도 찍으며 동생들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오빠들이랑 꽃도 받고 선생님 받고 좋았어요. 한 손엔 부모님, 다른 한 손엔 선배의 손을 꼭 잡고 교실로 향합니다. 학부모들도 4년 만에 찾아온 함께하는 입학식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애기하고 손을 잡고 입학식에 온 것도 너무 기쁘고요. 가족석이 같이 있어가지고 너무 괜찮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 학교의 올해 신입생은 17명, 딱 한 학급 규모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34명이 입학한 지난해의 절반으로 급감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교육가족 모두가 참여한 입학식을 계기로 선배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 관심과 사랑으로 신입생들을 돌보고 챙기겠다는 각오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주변의 다른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학교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많은 부분을 베풀어 준다라는 거를 좀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충북에선 지난해보다 700여 명 줄어든 12,500여 명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출산이 가속화하면서 이제는 구도심의 초등학교도 명맥 유지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31일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청이 임금체계 개편 논의 자체를 거부하며 교섭에 무책임하게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회의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체계 통일과 임금 수준 상향 평준화 등을 골자로 한 집단 임금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내 음주 추태 의혹에 휩싸인 박지원 도의원이 오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에겐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규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건데 도민의 따가운 눈초리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 소방위원회가 8박 10일간의 공무 국외 출장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박지현 의원은 하루 앞서 귀국했고 오늘 도의회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박 의원은 총 5문장으로 작성한 사과문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리를 야기한 것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개인적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의회 차원의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해당 논란은 지난달 2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박 의원과 같은 비행기에 있었다는 한 탑승자의 제보에 따르면 이륙하자마자 맥주를 달라고 하더니 승무원이 그만 먹길 권하는데도 계속 술을 요구하고 취해서 혼자 떠드는 통에 주변 사람들이 14시간 비행 동안 힘들었다는 겁니다. 도의회는 향후 4개 상임위원회의 국외 일정과 제주도 전체 의원 연수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또 박 의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는 대로 항공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정식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그날의 진실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보다 명확해지겠지만 온갖 비난에 갈 때마다 탈이 생기는 해외 연수를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올 상반기 안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려던 청주시 계획이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반발의 주체가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이 아닌 마트 노조원인데 자신들도 한 달에 최소한 2번은 일요일에 가족들과 쉬고 싶다는 바람인데요. 엄연한 이해 당사자인 만큼 합리적인 중재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한 달에 2번 일요일에 쉬던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소비 패턴의 변화와 전통사건과 대형마트의 상생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범석 시장이 갑자기 의무휴업일 변경 카드를 꺼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상당 기간 물밑 교감이 있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는 늦어도 상반기 중에 유통상생 발전협의회를 통한 합의 도출을 통해 일요일이 아닌 평일 의무휴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하고 상생하고 어떻게 도울 것이냐에 따라서 상호 협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에 가지고 있는 많은 기술 같은 걸 전수를 한다든지 전통시장 장보기 날을 대형마트에서 홍보한다든지 대형마트에 있는 각종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준다든지. 그런데 민주노총 마트산업 노조가 청주시청에서 의무휴업 평일 변경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자신들도 가족과 함께 한 달에 2번 일요일에 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요일 휴식을 잃어버리고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야 하며 일요일에 쉬기 위해 관리자 눈치, 동료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미 전국적으로 50여 개 도시에서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이 도입돼 평일 유무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돼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비칠 수 있는 시책 변화가 마트 근로자에게는 그림자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청주시가 평일 의무 휴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들과의 상생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졌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 등 충청권 6개 환경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환 지사의 대청호 규제 완화 움직임을 규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청남대 난개발 계획은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환경을 파괴할 뿐이라며 대청호 인근 생물서식지 훼손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청호는 충청북도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400만 충청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3일절인 어제 새벽 청주 시내에서 폭주족을 단속해 20대 A씨 등 3명을 공동위험 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 등 10여 명은 어제 자정부터 오토바이로 열을 지어 청주 사창 사거리 일대 등을 질주했으며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 1명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와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CJB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기사는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교원 평가에서 교사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리포트는 2만 7천 건이 넘는 조회수를 보이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스승의 은혜라는 말이 사라진 세상 같다라며 익명성에 숨은 스승 모욕을 개탄하는가 하면 교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해당 학생을 반드시 잡아 처벌해야 한다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교사들의 임용 절벽 기사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올해 충북의 초등 임용고사 합격자 전원이 발령을 받지 못한 채 대기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냐라며 교육당국의 무계획적인 교원 수급 정책을 질타하는가 하면 이 기회에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절하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청주시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소식에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마트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하면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의견부터 일반 시민들 편의를 생각하면 평일 휴업이 당연하다, 의무 휴업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등 변경안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응급분만과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충북대병원 산부인과가 야간 치료에 파행을 빚게 됐다는 리포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부족해 응급 상황 시 다른 지역으로 전원될 처지에 놓였는데요. 누리꾼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진료 공백을 메울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주시가 오늘부터 장애인 바우처 택시 모두콜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휠체어를 타지 않는 중증 장애인을 위해 일반 택시를 장애인 콜택시처럼 쓰게 하는 건데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관내 모든 택시에 적용하는 건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각장애 1급인 장순학 씨. 경로당에서 복지관으로 이동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가 아닌 일반 택시를 호출합니다. 불과 몇 분 만에 택시가 도착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요금도 4,500원이 나왔지만 단돈 1,000원만 내면 됩니다. 충주 지역 어디나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 모두콜 덕분입니다. 예전에는 미리미리 예약을 해서 타야 되는데 이거는 즉시 바로바로 타고 요금도 저렴해서 아주 좋아요. 충주시가 관내 모든 택시를 대상으로 모두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인 택시, 법인 택시와 협약을 맺고 휠체어를 타지 않는 중증 장애인들이 일반 택시를 장애인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그러면은 800대 넘는 택시가 장애인이 콜을 하면은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아마 부르면 올 겁니다. 바로 콜이 될 겁니다. 비휠체어 장애인하고 휠체어 장애인들이 한 군데서 20대인가 몇 대로 다 같이 그걸 같이 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바우처 택시가 생기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전화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용요금도 기본 5km에 1,000원, 추가 1km당 200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충주 시내권에서는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책정 요금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시에서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충주시는 우선 개인 택시 637대를 운행한 뒤 7월부터 법인 택시 200여 대도 확대 운행할 예정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시 강내면에 사업장을 둔 우주발사체 스타트업인 이노스페이스가 오는 7일에서 21일 사이 브라질 공군산하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국내 첫 민간 시험 발사체를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한빛 TLV로 이름 붙여진 우주 발사체는 이 기간의 브라질 현지의 기상 여건과 기술적 준비 상황 등 최적의 발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주로 발사될 예정입니다. 한빛 TLV는 당초 지난해 1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기상 악화와 기술적 문제로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청주시가 고용노동부의 2023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8억 2,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이달 중으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구직 단념 청년 160명을 모집해 최장 5개월간 구직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참여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수당과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충주시 대소원면 부연마을 인근 야산에 수목장지 조성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과 개천 하나를 사이에 둔 곳에 자연장지가 조성된다면서 집에서 공동묘지가 바로 보일 정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지 조성 사업은 신고사항으로 현재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둔 상태이며 충주시는 원만히 타협하도록 중재한다는 입장입니다. 제천시가 국제음악영화제 부실회계로 발생한 대규모 결손금을 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과다 비용 지출로 발생한 5억 2,200만 원 상당을 예비비로 활용해 직원 임금과 미지급 사업비를 우선 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사무국장과 집행위원장에 대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영화제 측이 가입한 신원보증보험을 통해 결손금을 다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괴산군의 청년 연령이 크게 높아집니다. 괴산군의회는 청년 연령을 15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변경하는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괴산군의 청년 정책 지원 대상은 5,300명에서 8,200명으로 확대됩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횡령한 회사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5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청주의 한 중장비 제조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800여 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12억 원을 빼돌려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옥천군이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관내 대학 전입학생 축하금을 1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타 지역에서 옥천군으로 전입한 충북도립대학교 학생은 전입 시 50만 원을 받고 6개월 후 나머지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증평군이 학군과 교통 등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시범 사업에 나섭니다. 시범 대상은 청주시 북이면, 진천군 초평면, 괴산군 청안면과 사리면, 음성군 원남면입니다. 증평군은 이들 주민들이 증평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증평군립도서관에 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내 체육시설과 휴양랜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박지원 충북도 의원의 기내 음주 추태 의혹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야 신뢰가 쌓이고 그 힘을 바탕으로 주민을 위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텐데요. 의원은 권력자가 아닌 봉사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